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정보는요. 안심전환대출,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9월 15일부터 들어가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시니어를 위한 요약 설명. 먼저 9월 셋째 주 여러분 꼭 아셔야 될 스케줄이 있죠. 자, 요거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안심전환대출 질문 중심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9월 셋째 주 스케줄 볼까요? 너무 중요하죠. 9월 13일 오늘입니다. 자, 서울 장학재단 100만원 이 장학금 신청이 오늘부터 접수 받아요. 이게 말씀드렸죠. 짧아요. 22일까지입니다. 거의 한 일주일만 접수 받거든요.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일단 그 질문이 많은 질문이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잠깐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대상자는요. 이 100만원 주는 겁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자녀분들에게 대학교 다니시는 자녀분들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데, 자, 일단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또는이에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데다 보니까 또는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생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의해서 학교를 다닌다. 이거 되거든요. 근데 서울 시민 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기준이 뭐냐?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돼요. 아니면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를 보면은 이제 대학생 자녀가 미혼이죠? 그러면 본인 또는 부모가 서울 시민이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서울 시민이고 내가 서울 소상공인이야. 그러면 내 자녀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서울 비서울 소재에 있는 학교를 다녀도 장학금 100만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서울 장학재단에서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서울 소재의 대학교를 다녀야지만 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기혼이신 분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울 시민이면 됩니다. 근데 보통 그 대학생이면 기혼은 없겠죠. 거의 미혼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또는 부모가 서울 시민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지원금 100만원은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일반 사람은 아니고요. 서울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고 서울 시민이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비서울 소재도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제가 체크를 해드렸어요. 질문이 너무 많이 받아서 요거 다시 한번 대상자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과거 영상 보시고요. 이외에도 다른 기준들이 있어요. 다른 기준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에요. 딱 200명에게 줍니다. 딱 선발이는 200명에게 1인 100만원씩 장학금 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이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다 보니까 꼭 해당되신 분들, 우리 소상공인 분들 꼭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심전환대출이 내일 모레부터, 오늘이 13일인데요.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 신청 접수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이 뭐죠? 여러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똑같아요. 근데 소상공인도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주담대를 받았는데 변동금리예요. 너무 커요. 부담이. 이거를 고정금리, 정책금리로 바꿔주는 거죠. 중도산환수수료 없이 최저 3.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담대가 있다 하시는 분들, 전국민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 갈아타는 겁니다. 뭘로? 정책금리, 정책 모기지론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9월 15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또 한 번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질문 중심으로, 이번에는 질문 중심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대상 짧게 정리할게요. 8월 17일 이전에 받았던 1금융권, 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1주택자만 해당되고요. 또한 시세 4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조건은 좀 까다로워요.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왜? 대출 자체가 금리가 너무 싸죠. 지금 금리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최저가 3.7%.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청년층 아니더라도 일단은 4% 내로 묶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심전환대출이 3.8에 시작해서 4% 이내로 묶여버리잖아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더 낮죠. 그래서 이번에 꼭 그 주담대 대출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
이 조건만 해당된다 그러면 접수 바로 하십시오. 내일부터예요. 내일 모레부터 9월 15일부터 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쭉 제가 이미 정리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과거에 이거 나온 지가 8월 달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질문 중심으로 가볼게요. 자,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 신청만 가능하냐 이거죠. 내가 주담대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 신청한 언제까지 신청한 것만 해당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월 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중고정금리 주담대만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8월 17일 이후에 받으신 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또 많은 게 제2금융권 주담대 되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돼요. 제2금융권 주담대도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가능합니다. 단 이거는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돼요. 원래 그 1금융권 주담대는 그 받았던 은행 가면 되거든요. 은행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2금융권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이 금융권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이 가능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심전환대출 받으시는 분들 2금융권이다 내가 받았던 데가 어디 가라고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6대 은행에서 주담대 받았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대출이 은행 가시면 돼요 그냥. 근데 그 외의 은행 및 2금융권은 어디로 간다? 주택금융공사 온라인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었던 게 이거예요. 야, 나는 다중채무자다 이거죠. 은행 대출도 있고 2금융권 영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끌 하셔 이런 분들이 이제 젊은 층이 많거든요. 예. 영끌했어요. 다중채무자예요.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일단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조건이냐면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해돼요? 다중채무 모두요 안심전환대출 이용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해야 돼요. 그 기본 조건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시기라든지 금리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한 건으로 대안해버리는 겁니다. 자, 대출이 내가 여러 개예요. 이거를 뭐예요? 하나의 안심전환대출로 다 전환해버린 거죠. 안심전환대출의 특징이 1금융권만 되는 게 아니라겠죠. 2금융권도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모델입니다. 다만 이 다중채무 이 각각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이것도 궁금해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 영큰에서 집을 샀는데 일단 거기에 내가 이제는 살진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뭐래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거 갖고 불만이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예. 아무튼 간에 일단은 영끌에서 내가 투자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세입자 새끼고 들어간 거죠. 한마디로 새끼고 산 거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도 된다는 얘기인데 다만 보세요. 이번 그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설정이 이제 되어 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설정 금액만큼 주담대 담보 가치가 이제 차감이 되죠. 한마디로 뭐예요? 대출 한도가 이제 축소가 되는 거겠죠. 일단은 우선권이 있으니까 선순위권자가 있으니까 그 금액 빼고 이제 나온다는 거죠. 대출이. 그래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하지만은 가능하다. 거겠죠.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이거 되나요? 안심전환 대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안 돼요. 전세자금 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세권 보증담보대출도 안 되고요. 이주비 대출도 안 돼요.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내가 샀을 경우에요. 내가 내 소유 있는 거.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로 갭 투자를 해서 사신 분들도 있겠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요거 받아서 뭐 내가 집을 샀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담보대출 그 성격상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안심전환대출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 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일단 1차적인 접수는 3억 원 이하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4억 원 이하 아파트도 되는데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과거 영상 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최대 4억 원 이하예요. 근데 이 4억 원 이하의 판단 기준은 뭐냐 이거죠. 자,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합니다. 시세로. 아파트는 KB 시세, 부동산 원의 시세 순으로 이제는 적용이 되고요. 비아파트, 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안심전환대출 아파트나 된다. 이게 잘못되네요. 아파트 아니더라도 일단은 다 돼요, 여러분. 어차피 그 내가 산 거잖아요.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주담대를 받았기 때문에 뭐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다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시세 같은 경우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시세가 나와 있어서 명확한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세가 정확치도 않다 보니까 공시가격이긴 한데 현실화율들을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정하겠다. 그래서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세로 간다. KB 시세랑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시세가 4억 원 이하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금 서울시 아파트는 4억 원 이하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시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아니면 경기도권에 있는 그 아파트라든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여러분 꼭 이번에 한번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꼭 갈아타십시오. 그다음에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안심전환대출 받았을 때는 4억 원 이하였어. 근데 내가 이제 안심전환대출 받았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 집값이 이제 4억 원 초과해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기고 그다음에 거래 절벽 현상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대세 하락기로 가고 있는 와당에 뭐 지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은 뛸 리는 없겠죠. 하지만 일단 모르는 거예요. 일단 내가 받았을 때는 4억 원 이하였는데 내가 안심전환대출 받고 나서 시세가 4억 원 이상으로 뛴 거야. 그럼 나 이거 토해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상한 의무가 있느냐? 그렇진 않다. 자,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는 거지 이후에 뭐 4억 원 초과하더라도 상한 의무는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부부합산 소득 있죠. 이게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잖아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이번에 그 안심전환대출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들어가는 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대형이 뭐냐면 서민 취약차주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이야. 이거 뭐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 3,500 요득만 돼도 7천이 넘어가니까 사실 야, 이거 나는 집값은 지금 4억 원 이하고 다 해당되는데 소득 때문에 잘렸어. 자, 이런 분들은 뭐냐면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있어요. 이거 내년에 시행되거든요. 요런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7천만 원 초과하신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내년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나오면 이걸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안심전환대출이 7천만 원 이하만 된다 보다 그거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번에 실행되는 거 내일 모레부터 되는 거고, 7천만 원 넘어가신 분들이면 내년에 시행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요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거 나온 건 없습니다. 내년에 나오게 되면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금리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좋아요. 금리가 왜 그러냐면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0.45%죠. 그래서 요거 우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45% 정도 퍼센트 포인트 정도 낮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심전환대출 45 베이시스 포인트 이하 이렇게 인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한 0.45% 포인트 정도 낮아지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10년 30년짜리로 받는다 그러면 4%, 그다음에 10년 만기로 받으면 3.8%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자체는 저는 지금 주담대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고정금리로 묶어두는 거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좋아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하시니까 자, 웬만해서는 우리 여정 패밀리들에게 자, 부동산 얘기를 잘 안 해드리는데, 일단 고정금리가 있고요, 변동금리가 있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잖아요, 우리 주담대 받을 때. 근데 보통은 이제 고정금리가 더 금리가 높죠. 왜 그렇죠?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가 고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져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전가시킵니다. 누구한테?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 그래서 가상금리가 높아지죠. 그래서 보통은 고정금리가 더 높아요. 하지만은 금리가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한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변동금리가 좋냐 고정금리가 좋냐 이 얘기는 굉장히 올드한, 그러니까 옛날 얘기고요. 오히려 변동금리, 이런 식의 또 변동금리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금리가 이렇게 인상기라도.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업계에 쓰는 말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1%포인트 정도 이내로 금리 차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고정금리가 1%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게 아닌 거죠. 1%포인트 이내로 금리 차가 크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조건 고정금리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고정금리가 좋은 게 아니라 1%포인트 이내로 만약에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거 나쁘지 않다. 이해되시죠? 근데 1%포인트 정도로 좀 벌어져 있어요. 변동금리가 그만큼 더 낮은 거죠. 1%포인트 정도 더 이상으로 더 변동금리가 낮다. 그러면 일단 변동금리 계속 갖고 가는 거고. 이해되세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정도 더 벌어지잖아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내로 축소가 되겠죠. 참.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금리가 메리트가 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로 좀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 안심전환 대출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꼭 이번에 그 갈아타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죠. 조건만 해당된다 그러면. 왜냐면 지금 변동금리 여러분 주담대 받으려고 그러면 거의 뭐 6%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죠. 변동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뭐 고정금리랑 거의 차가 없어요. 차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정금리랑 변동금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역전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게 지금 낫겠죠. 오히려.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고정금리로 갈아타서 금리 인상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벗어 던지는 거, 저는 좀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안심전환 대출이 좋은 게 DSR 적용을 받지 않죠. DSR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총부채 상환 원리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DSR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DSR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좋은 조건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꼭 보시고, 일단 LTV 70%와 DTI 60%는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심전환대출 이용한다 그러면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한다? 이것도 궁금해하죠. 재산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심전환대출이 들어가게 되면 주택가격, 소득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해요. 그래서 이걸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게 LTV가 뭐예요? 내 담보물 대비해서 얼만큼 대출 받을 수 있느냐, 70%. DTI가 뭐죠? 내 수입 대비해서 소득 대비 얼마나 담보 대출 받을 수 있느냐, DTI잖아요. 이게 60%.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안심전환 대출 받았을 때에 이때 시점으로 해서 다시 따지기 때문에 요거 불리한지 아닌지를 좀 따져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 대출 대비 증액 대안이 가능한지, 한마디로 기존 대출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건 불가능하다, 증액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한도가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이 2억 5천만 원까지거든요. 근데 내 담보대출이 기본에 있고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1억 이상을 또 받을 수 있느냐? 어차피 한도가 2억 5천이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치기간 설정 내 맘대로 설정 가능하냐? 나는 만기 일시상환 하고 싶다. 이거 되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기 일시상환은 뭐야? 내가 10년 만기로 하면 10년 만기 했을 때 일시상환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분할상환이 무조건 목적입니다. 매년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기간 설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 일시상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알아주십시오. 자, 신청 시기 9월 15일부터죠. 내일 모레부터. 자, 15일부터 28일까지 일단 1회차는 3억 원까지 신청 접수 가능하고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1회차 때 신청 들어가는 거고, 자, 2회차 때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인데 이때 주택 가격이 4억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봐요. 사실 이제 지방 부동산을 갖고 있는 우리 차주들, 변동대출 받으신 분들이 아마 이번에 크게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착순 아니에요. 선착순 아니니까 이 기간 안에만 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안심전환대출이 사실상 대안대출이잖아요. 그죠? 갈아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아타면 그럼 기존에 있는 주담대 없애고 들어간 거다 보니까 중도상환수수로 들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중도상환수수로 내야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질문이 면제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금융권 모두. 무슨 얘기예요? 중도상환수수로 면제란 얘기겠죠.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건 거죠, 사실. 왜냐면 이것도 상당하거든요. 대출액이 많으면. 요거 면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심사를 봅니다. 그래서 선착순은 아니에요. 선착순은 아닌데 일단은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저가주택 먼저 들어갔는데 일단 심사는 어디서 하냐 이거죠. 심사는 어떻게 해요? 심사기관 기존 대출 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선착순 아니라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신청 기간은 있습니다. 그 신청 기간 안에는 당연히 하셔야 돼요. 자, 6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 은행에서 접수받고 심사도 봐요. 그래서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보기 때문에 또 은행에서의 또 심사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심사 기준 방법은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은 이게 심사 기간이 다르잖아요.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 은행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 기간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게 뭔가 이렇게 나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요런 게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게 들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아마 막상 들어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나는 왜 떨어졌냐 이거 분명히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게 심사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판이 뭐냐면 야, 주택 가격 너무 낮은 거 아니냐? 4억 원, 그러니까 1차는 3억 원이잖아요. 야, 이게 그러면은 뭐 서울 수도권은 거의 혜택을 못 받고 그렇지 해서 주택 가격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년에 추가 20조 원 공급되면 주택 가격 상한을 높여서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런 정보는 몰라요. 일단 이번에는 뭐예요? 총 25조 원 정도 규모에서 일단 가격은 4억 원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서민 차주에게 일단 공급하는 게 이번의 목적이고 내년에 추가 20조 원 공급이 되면 주택 가격 높여서 한 9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들도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9억 원 이하의 변동금리로 주택 가격이 9억 원이고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은 뭐 서울 수도권에 그래도 꽤 있겠죠. 이런 분들도 이제는 내년 되면 이제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번에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이에요, 이름은. 근데 최종 지원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4억 원 미만인데 근데 이게 초과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동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량이 신청 접수 물량이 일단 예산은 25조 원으로 잡혀 있는데 25조 원 미달인 거예요. 이게 신청 접수 받은 게. 그럼 돈이 남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억 원까지 늘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진짜 신청 받아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25조 원 초과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계획대로 4억 원 미만 주택에서만. 근데 예산보다 미달됐어. 그러면 이제는 그거를 대상을
주택가격 대상을 5억 원까지로 늘려준다. 이런 얘기가 이게 적혀 있죠. 자,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의 기본적인 뭐 언론에 소개됐던 내용, 뭐 이런 것도 이미 뭐 뉴스에 통해서 아시는 내용은 저번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일단 조금 디테일한 부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궁금하실 내용만 추려서 좀 말씀드렸고, 아마 안심전환대출에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냥 저번에 말씀드렸던 영상이랑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디테일한 설명까지 보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 꼭 체크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사실 그 오늘 아침 YTN 뉴스죠. 굿모닝 경제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YTN 출연했을 때는 사실 뭐 깊은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길었네요.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우리 여정 패밀리만 남아 계시고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은 이제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정 패밀리는 구독자 모임이고요. 항상 우리는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인사말, 좋은 말 듣고 싶으면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패밀리들 남아 계셨죠?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이제 추석 명절 끝나고 돌아오는 첫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월 13일 이제 화요일이고요. 오늘 오후에는 또 YTN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 생생경제라고, 그래서 3시 30분에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소상공인 분들 추석 이후에 꼭 체크해야 될 지원금 정보들 다시 한번 제가 또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청취가 가능하니까 3시 오늘 3시 3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꼭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27분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어요 오늘 사실. 왜냐면 이게 길게 설명하는 그런 방송이 없어요. 그 아시겠지만 제가 뭐 YTN, 뭐 JTBC, 뭐 MBC, KBS 시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디테일한 걸 궁금해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다 보시죠. 그래서 그 오늘 나왔던 안심전환대출은 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 주담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노려볼 만한 상품이기 때문에, 정책 모기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대상이 되신다 그러면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그 금 같은 돈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 추석 명절 끝나고도 여러분 또 오늘도 또 파이팅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께 좋은 에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오늘도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이거 돈을 쓸어 담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 장사하셔서 열심히 일하셔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아시죠? 오늘 이렇게 좋은 말 하면 또 그렇게 돼요. 우리 마음가짐도 그렇게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요 오늘도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